가게를 하다가 저 오전 장사를 접고요. 오후에만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매출이 완전히 몇천원 딱 떨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주지? 그게 그런 감정이 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혹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게 이제 다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 이제 잘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먼저 하고 네. 매출이 확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심장이 쿵 했잖아요. 네. 그 쿵한 걸 갖다가 우주가 접수를 해. 네. 우주가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지? 반드시 택배가 배달이 되는데 어떻게 배달이 될까? 반드시 장사가 안 되게. 그럼 이제 네. 저렇게 이럴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돈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돼. 네.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하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고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 손님이 없을 때 가슴이 쿵 떨어졌잖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내가 못 믿은 거야. 그럼 이제 어린 시절로 가가지고 돈에 대해서 내가 곤란을 당했던 그 기억이 있는지 한번 찾아야 돼. 어린 시절 뭐 저기 그 학비를 못 냈다든지 뭐 이런 기억은 없어요? 중학교 다닐 때 학비 못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창피하고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거는 없었고? 네네. 그러면은 결혼해서도 계속 돈을 벌고 살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하거나 이런 건 있었어요? 결혼해갖고 시집에 잘 살고 저희들이 못 살았으니까 저희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대화하는 혼수를 못 해가서 거기에서 계단 내려오는데 뭐 못 해온 그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파가 좀 많이 울었어요. 그 감정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감정은 해소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때로 가서 저기 가슴 아파서 울었던 나를 갖다가 위로를 해야 돼. 네. 그리고 평생을 그 돈이 없다는 그 이유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노비 취급을 한 아버님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돼. 네, 그런 쪽에 시집에서 오는 거 때문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한 30년이지? 40년 동안 시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어린 새댁처럼 그렇게 정말로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고 그 식모 대하듯이 막대했던 그 감정들이 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시아버지가 돈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 그 돈에 대해서 정리하면 장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으죠. 시아버지하고 돈 얘기만 야 아버님 늘 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 줬는데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를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막 돈만 따지면 이 울컥 올라오고 다른 데는 안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린 새댁이 돈이 없는 집안에서 와서 자기가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가 돈이 참 많고 며느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게 무의식에 깔렸어요. 신랑도 그랬어요. 신랑도 자기가 돈이 많다고 막 시대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끊임없이 장사를 해서 끊임없이 돈을 갖다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갖다 잡고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끊임없이 나를 갖다 무시할 수 있도록 그들한테 길을 들인 거야.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틀린 감정이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만 남길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다 도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대단하지? 온 우주가 다 달라들어서 괴롭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집안이 가난했고, 가난하다는 거는 시집을 비교를 해서 가난한 거잖아요. 그 시집을 비교를 해서 가난하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걸 갖다가 내가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돈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 더러운 에너지를 갖다가 끊임없이 같이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았던 거야.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 그럼 이제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장사가 안 돼도 걱정이 안 되고. 그래, 누가 돈을 빌려가면 작은 거라도 빨리 갚지를 않아요. 그거는 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내 돈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 돈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가슴에서 우러나게 감사합니다가 없거든. 돈은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도 너는 장사를 계속 하니까 돈은 벌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안 갚는 거야. 시아버지 생각에는 며느리 머리 위에 나 가난해요 이게 써여 있었거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야. 며느리를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막대해도 된다고 시아버지한테 길을 들여놓은 거지. 진짜 신랑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이제 있잖아요. 그럼 뭐 빨리 나가기를 원해요. 돈 불러와요. 야, 맨날 물어보고 오늘 손님 나갔나 어쨌나 계속 그걸 물어보고 저는 또 올라와요. 짜증나요. 그 말에 밑바닥이 뭐가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내가 돈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으면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너 손님이 얼만큼 있나, 뭐, 얼마나 벌었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마디만 해줘봐. 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싶다.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예전이고, 내가 돈에 대해서 정말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면 남편이 무서워질 거야. 나도 남편이 버는 돈으로 살고 싶다. 남편이 빨리 나가라, 뭐, 빨리 나갔으면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내 감정은 어떨지 한번 물어봐. 그러면 왜 자꾸 나만 남편을 갖다가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지? 남편도 나를 배려를 하고 살면은 좋잖아. 그러면 남편의 기억 속에 내가 장사하는 게 너무 당연해. 장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길을 들여놨냐고. 장사를 해서 우리 가정을 갖다가 책임지는 아내가 참만이 감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나를 갖다 진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발에 불나게 장사를 해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편한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